안녕하십니까. 반도체 소식을 전하는 고독 달팽이 김석준 소장입니다. 지난 토요일 비가 그치고 난 다음에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밖에도 지금 좀 썰렁해 보이는데 오늘은 AI 반도체 가성비 전쟁 HBM 얘기입니다. 학습에서 추론으로 바뀌었죠. 인공지능 시장이. 그러면서 HBM에서 D램으로 바뀝니다. 제가 이렇게 타이틀에 뭐 HBM을 버리고 D램으로 버릴 일은 없습니다. 여전히 HBM은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HBM이 독점이 붕괴, 이건 맞습니다. HBM이 독점하던 시대는 이제 서서히 좀 비중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D램이 부활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것처럼 메모리 반도체의 슈퍼사이클이 좀 길게, 폭이 크게 좀, 될 가능성이 높고, HBM도 여전합니다. 근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HBM이 너무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가 좀 지났죠. 그래서 처음에 HBM이 나오고 엔비디아의 AI GPU가 나왔을 때는 할 수 없이 그것을 쓸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인공지능에서 다양한 그런 것들이 나오면서 이제 기업들이 하나 둘씩 HBM을 버리고 이제 다른 대안을 찾는데 그것이 D램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HBM이 뭐 버리냐? 절대로 버릴 수가 없습니다. HBM은 HBM대로 가고 그 대안으로 이제 D램이 주목을 받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오늘 결론이 될 그런 말씀이 될 수도 있지만은 그러면 누가 좀 유리하냐? 결국 D램을 잘 만드는 삼성이 좀 유리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분석을 해보면 HBM 수요가 감소가 아닙니다. HBM 산업의 무게 중심이 학습에서 이제 추론으로 이동하고 있는 구조적인 변화죠. 메모리 반도체 슈퍼사이클,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만났던 반도체 전문가도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구조적인 변화입니다. 구조적인. 그러니까 인공지능 반도체에서부터 앞에 끌고 나가니까 이 인공지능 반도체의 핵심인 HBM에 그냥 집중하다 보니까 범용 레거시 D램이 공급 부족이 온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제가 방송을 했던 것처럼 창고에 쌓아놨던 27, 8조 원의 그 반도체를 그냥 창고 대방출하면서 3분기 실적이 떡상했던 거죠. 산업 변화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AI 무게 중심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겁니다. 이거.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과거에는 뭐 챗GPT라든가 클라우드 같은 모델이 학습이 중심이었습니다. 학습이 뭐냐 그러면 이 AI 반도체가 나와가지고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쌓여있던 데이터를 전부 다 베이스화한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데이터 센터에 다 들어간 거죠. 이제는 그러는데 이 과정에서 막대한 연산량이 필요해서 HBM 기반의 GPU가 필수였어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어마어마한 그냥 수익을 올렸던 거죠. 그런데 대부분 기업들이 이렇게 학습으로 인해서 연산을 이제 양을 이제 축적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 그것도 필요하긴 하죠. 그렇지만은 대세가 기울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추론 시장, 인퍼런스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 추론이 뭐냐? 사용자에게 AI를 서비스하는 단계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픈 AI가 제 GPT를 내놓고 참 학습 과정을 많이 거쳤어요. 그런데 오픈 AI는 비영리 업체고 수익은 엔비디아가 다 가고 기반은 오픈 AI가 했죠. 그런데 오픈 AI가 지금 돈 벌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에게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계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챗GPT 안에서도 호텔을 예약을 할 수가 있고 결제를 할 수가 있고 챗GPT 안에서 물건을 살 수, 월마트가 벌써 이미 들어갔죠. 그러면서 이 오픈 AI가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추론 단계에서는 속도보다 비용, 가성비가 중요해지는 거예요. 요즘은 모든 곳에서 가성비죠. 그래서 HBM 대신 뭐 LPDDR 저전력 반도체라든가 GDDR이라든가 이렇게 선택하는 회사들이 점점 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주요 기업들의 전략을 한번 살펴보면 이와 같습니다. 인텔은 HBM에서 LPDDR 160기가로 저전력 추론 전용 GPU 크레센트 아일랜드를 발표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엔비디아도 HBM에서 GDDR, 뭐 엔비디아 CPX죠.
밑에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추론용 루빈 CPX 플랫폼을 이제 발표를 할 나왔습니다. 국내에서도 하이퍼엑셀에서 LPDDR5X 기반으로서 AI 가속기를 만들어죠. 그래서 H100 호퍼지요. 호퍼 GPU에 비해서 10분의 1 가격이에요. 모든 곳에서 쓰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것이 필요한 데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들의 그 공통점이 뭐냐? AI 학습용이 아니라 AI 서비스 추론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AI 인프라 전문 스타트업인 레벨업의 이제 신정주 대표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고객에서 AI 서비스 하는 과정을 컴퓨터 연산 속도가 중요한 인코딩 과정과 메모리가 중요한 디코딩 과정에서 나누어서 그 다른 메모리를 사용하는 것이 CPX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CPX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엔비디아에서 발표를 했죠. 그래서 여기 이제 루빈 CPX는 HBM 대신 GDDR이 탑재가 된다는 얘기죠. 얘는 하반기에 나오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의미가 뭐냐면 메모리 시대가 이제 변화가 역할이 분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초고성능이 필요한 것은 HBM, 그것이 아닌 거는 GDDR, LPDDR로 가겠다는 얘기죠. 자, 학습을 할 때는 초고속 대역폭이 필요하고 대규모 데이터가 처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HBM이 중심이 되는 겁니다. 자, HBM을 얘기를 할 때 대역폭 얘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대역폭은 뭐냐면 데이터를 얼마나 빠르게 전송하는지를 나타내는 능력, 그러니까 데이터 전송 속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대역폭이 높을수록 데이터 처리 능력이 높고 빠르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은 추론 시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빠른 응답, 저전력, 저비용, 가성비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LPDDR, GDDR이 중심이 되는 거죠. 이 구조적 분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학습에서 추론으로 이어지는 이 구조적 변화에는 AI 반도체 시장이 세분화되고 있다는 시장이죠. 이런 신호입니다. 그래서 세분화가 되면서 여러 기업들이 나타나고 소규모 기업들도 자기들만의 특색 있는 그런 이 반도체를 만들면서 시장을 진입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지금은 뭐 거의 엔비디아의 그냥 막 독주 시대였죠. 그래서 앞으로는 모든 AI 칩이 HBM을 쓸 필요는 없다. 이미 그 시대는 온 겁니다. 그래서 요 사진을 보면 LPDDR5X입니다. 우리는 삼성, SK 하이닉스입니다. 그래서 LPDDR5X 시대 요 제품은 삼성에서 아마 가장 실력이 좋다. 생산량도 좋고, 그리고 엔비디아 거의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장의 영향을 살펴보면 HBM 독점이 균열이 되고 D램이 부활을 한다. 그래서 HBM은 여전히 고가고 공급 부족이고 수율도 있는 이런 단점이 여전합니다. 삼성전자가 아직까지 HBM에서 큰 힘을 못 씁니다. AMD라든가 뭐 이런 데 납품하고 있지만 그거는 전체 HBM 시장이 뭐 10%도 되지 않을 정도로 소량이고, D램은 그런데 뭐 생산 효율이 높고 공급이 안정적이고 원가에 대한 부담, 그 다음에 생산하는 데 있어서 부담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이제 좀 아셔야 될 것은 삼성의 LPDDR5X 잘 만드는 거 압니다. GDDR도 잘 만드는 거 압니다. 그러나 제가 언제 한번 글을 써서 말씀을 드릴 건데, 여전히 삼성전자는 D램에서 취약한 점이 많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취약점 때문에 HBM3E에서도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던 거고, HBM4에서도 콜이 늦어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일단은 AI 추론 칩이 늘어날수록 삼성전자 등 D램 비중이 높은 업체가 수혜를 가져갈 겁니다. 자,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삼성전자가 3분기에서 그냥 어닝 서프라이즈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재고로 쌓였던 그 반도체를 엄하게 팔아먹으면서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엔비디아의 영향력도 상대적으로 약화될 가능성이 있어요. 자, 학습에서 추론으로 넘어가니까 엔비디아의 영향력이 적어지죠. 그래서 HBM 기반의 GPU 시장의 독점력이 줄어들고 각 기업들은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설계한 가성비 AI 칩을 가지고 시장을 다변화할 수가 있는 거죠. 자, GDDR입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여기는 이제 삼성 GDDR 뭐 아주
엔비디아의 젠슨 왕이 극찬을 했던 거죠. 마이크론도 GDDR, 그 다음에 여기도 GDDR. 자, 여기 한 가지 팁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LPDDR이든 GDDR이든 이게 지금 1B, 1A, 그 다음에 요런 이제 D램으로 만드는데, 지금 제가 전문가를 만나보니까 1C, 감마로 지금 넘어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올해까지는 지금까지 1A, 1B 이런 것으로 시장을 끌어갈 수가 있지만, 내년부터 아마도 1C로 넘어갔을 때는 삼성이라든가 SK라든가 마이크론이라든가 누가 유리할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할 말이 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차차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구조적인 변화가 왔다. 이거를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HBM에 열광할 것은 아니다. 아닙니다. 여전히 HBM에 대해서 열광을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데, 시장이 세분화가 되면서 아주 여러 분야에서 꼭 HBM이 아니라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AI 산업 무게중심이 주로 학습에서 추론으로 이동하면서 비싼 HBM이 아닌 저전력 저비용 D램이 재조명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여기서 표를 만들었습니다. 표는 한번 보시고 앞에 설명했던 것들을 다 정리한 겁니다. 결론을 보겠습니다. HBM 독점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 이거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HBM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2022년부터 시작되었던 이 엔비디아의 이 독점 구조가 서서히 조금 깨지면서 그 밑에는 AMD 그냥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브로드컴 이런 그 밑에 업체들,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또 팹리스 이런 그 기업들이 파고 들어갈 틈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AI가 학습에서 서비스, 추론으로 넘어가면서 다시 D램이 주인공으로 돌아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독 달팽이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